오늘은 바이퍼라이저 계열들의 랜턴들을 한번 불을 켜는 시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을 켜고 불을 끄고 이 둥이 랜턴들의 특징, 그리고 이제 또 바이퍼라이저를 사용하고 있는 계열들의 랜턴들의 이제 특징을 이제 후반에, 영상 후반에 이제 이 친구를 통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는 옆으로 놔두고, 오늘은 킬리 246 중신형 9년에 가깝고, 이제 얘는 베이퍼록스 영국제 9년 M320입니다. 이 두 친구에 대해서 불 켜는 법을 이제 한번, 알코올열을 통해서 불 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킬리 계열들은 주입구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주입구가 연료 주입 구멍 겸 펌핑 로드대가 같이 들어가는 일체형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연료통에 구멍이 하나만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꽉 닫는 게 아니라 예열 중간, 예열을 위해서 열 중에만큼은 아주 차지 않게끔 빼놓습니다. 그리고 이 핀의 위치는 왼쪽으로 돌리면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올라갑니다. 이 위에 있는 바이퍼라이저의 카본 찌꺼기가 구멍에 끼었을 때 청소해주는 청소침입니다. 실질적으로 둥이 랜턴은 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핸들 자체에 대한 큰 책임이 없어요. 일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얘는 그냥 무조건 그 노즐침 위에 구멍이 막혔을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불을 조절한다거나 불을 끈다거나 전혀 그런데 이 핸드윌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둥이 랜턴은 그 점만 하나 꼭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바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둥이컵에, 예열컵에 알코올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불을 켜줍니다. 똑같이 베이퍼록스도 압력기, 압력 밸브가 얘는 따로 있습니다. 에어 밸브를 열어주고, 핸드윌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열컵에 알코올을 내어주고 불을 켜줍니다. 킬리 계열들은 올리고 내리는 게 없는데, 베이퍼록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올려주고 내려주는 알코올 발이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위로 올려줘서 빨리 조금 예열된다거나 그런 부분인데, 이제 공기 흐름을 좀 막아서 안정적으로 이제 알코올 예열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하나의 그냥 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조금, 이는 보통 여름이나 이런 가을 시즌 같은 경우는 한 3번에서 4번. 두 번째 예열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불을 꺼뜨리지 않고 예열을 쭉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대롱이 있는 알코올 주입구를 하나 구하셔야 됩니다. 되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온 것들은 되게 짧아요. 이제 짧은 거를 중간에 추가 주입을 하다가 불을 끄지 않고 추가 주입을 하다 보면 불이 타고 들어와서 폭발할 수가 있으니까
최소 길이 5cm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대롱 길이는. 한 번 더 꽈놓은 이유는 길이를 늘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말로 증발을 막기 위한 겁니다. 필리 쪽을 한 번 더 예열을 해주고, 베이퍼록스도 한번 구경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있는 바이퍼라이저가 아주 뜨겁게 예열이 돼야지만 위로 올라오는 등유가 유체에서 기체화돼서 뿜어지면서 불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열이 덜 돼 있으면 등유가 유체가 기체화해야 되는데 기체화되지 못하고 우로 유체화로 올라오다 보면 여기 이제 불쇼가 막 일어납니다. 끓음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바이퍼라이저 기화기도 상태가 안 좋아지고 오에 있는 버너브도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틸리부터 불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펌핑 로드 겸 연료 마개를 닫아줍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연료통 안에 압력이 생성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알코올이 이제 어느 정도 증발이 됐었을 때 펌핑을 해주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불을 하나 붙였고, 자, 지금 펌핑할 횟수는 대략 한 50번에서 이제 60번 좀 못되게 55번 정도만 하는데, 추후에 기름을 어느 정도 넣고 펌핑을 어느 정도 하는 부분에 대한 번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틸리 계열들은 압력 밸브나 압력 게이지를 달 수가 없는 구조고, 베이퍼록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어 밸브가 있는데 여기에 또 압력 게이지를 달아가지고 0.1 메가파스칼인데 일바를 넘지 않는 내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0.1이라고 적혀 있는데 0.1 같은 경우가 여기는 이제 수치가 MPA라고 메가파스칼이 적혀 있는데 0.1 메가파스칼이 일바입니다. 보통 틸리 계열들, 바이퍼라이저 계열들은 일바 이상을 집어넣지 않고 사용을 하시는 게 안정적입니다. 이제 베이퍼록스도 압력 밸브로 잠고 펌핑을 하겠습니다. 바이퍼라이저에 붙어있는 노즐 위쪽으로 이제 끼어있는 그을름이나 슬러지를 뚫어주기 위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렸다가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이 이유는 노즐 침을 올렸다 내려주는, 지금 알코올이 아직 알코올 열컵에 알코올이 남아있다 보니 지금 불이 조금 불안정한 느낌인데 조금 놔두시고, 틸리도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렸다가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침이 노즐 위로 올라갔다 한번 뚫어주고 내려오는 겁니다.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특별하게 이제 이 핸드윌을 쓸 때는 없고, 특별히 이제 사용되어지는 이제 그 상황은 이제 우에 천공에 먼 찌꺼기가 끼어가지고 갑자기 불이 어두워진다거나 이제 크륵 소리가 납니다. 이제 그럴 때 한 번씩 돌려서 우에 있는 노즐을 뚫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핸드윌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둥이렌텐들은. 지금 베이퍼록스 같은 경우도 지금 알코올이 다 예열이 된 상태다 보니 알코올이 다 날아가고 없어진 상태에서 그 상태가 안정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독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퍼록스 같은 경우는 에어밸브가 있습니다. 이 에어밸브를 그대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에어가 다 빠져버리도록 내비두시면 됩니다. 얘를 다 굳이 닫지 말고 식을 때까지 놔두시면 위에 올라갈 것들은 위에 타버리고 다시 리턴해서 중간에 끼어있는 등유는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만약에 닫아버리면 압력이 걸려 있어가지고 다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이제 거착되거나 카본 형성이 슬러지가 생기다 보니까 최대한 식을 때까지는 열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틸리가 더 메인인데 이 친구가 틸리 X246이고 이게 틸리 X246B입니다. 어떻게 보면 틸리 랜턴의 마지막 막내, 제 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리는 단순합니다. 둥이 랜턴 계열들은 이렇게 빨대로만 되어 있습니다. 페트로막스나 이제 콜맨 같은 경우는 페트로막스 같은 경우는 아래에 체크 밸브가 달려 있어가지고 핸드윌을 닫으면 여기에 락에 걸려가지고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둥이 랜턴들은 특징이 그냥 위에 밑에 하단부에는 그냥 파이프 형태로 그냥 뻥 뚫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이퍼록스하고 다른 점 하나는 틸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하단에 이 고무 바킹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체크 밸브입니다. 실질적으로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 체크 밸브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열려 있고 위에도 침이 노즐 침이 밑으로 내려와서 압력이 차면 위에 기름이 올라옵니다. 근데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침은 올라가고 위에 있는 노즐 침이 노즐 부분을 한번 뚫어주기도 하지만 올려놓으면 체크밸브 고무 스프링이 위로 올라가서 이 틸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압력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락을 걸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베이퍼록스는 이 체크밸브 자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걔는 천공을 위에 구멍을 뚫어주고 빼주는 역할만 하지 뭐 압력을 잡아준다거나 갇히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조금씩 셉니다. 걔는. 근데 이제 틸리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놓으면 침은 위에 올라가 있고 이 체크 밸브가 차단 역할을 해줘서 밑에 압력이 있어도 그 압력을 위로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얘는 에어 밸브가 따로 없고 여기처럼 이 펌핑 로드 뭉치, 이 뭉치가 로드 펌핑을 하는 로드 역할도 해주지만 얘를 돌려서 열면 하나의 또 연료 마개 역할도 해줍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한번 그래서 이제 베이퍼록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에어밸브를 열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면 틸리 계열들은 에어밸브가 따로 없고 이 펌핑 로드 때 막아놓은 것 자체가 연료 압력 마개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얘를 소등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잠고 펌핑할 때는 돌려주시면 되시고, 이런 식으로. 뭐 똑같이 닫지 말고 그대로 열어놓은 상태에서 식을 때까지 대기해 주시면 되고, 기름 넣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얘를 우리말로 이제 돌려서 빼냈다. 기름을 주유를 합니다. 주유를 할 때 안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기름을 넣어서 어느 정도 집어였을 때, 얘를 숙였을 때 한 120 각도, 90도에서 120 각도 정도를 했을 때 찰랑찰랑 나올랑 말랑 할 정도의 기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이 정도 각도입니다. 이 정도 각도. 자, 그렇게 해주시고 내려놓으면 기름은 연료탱크를 3이라고 봤었을 때 이 라인선 정도에 멈추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름은 이 정도 중간쯤에 차 있고 오후에 있는 빈 공간이 필요합니다. 왜 빈 공간이 필요하냐? 바로 펌핑 로드대를 집어여서 압력을 집어했을 때 압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뭐 기름을 좀 더 많이 넣어가지고 오래 써야지 해서 숙여가지고 기름을 많이 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펌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펌핑을 조금만 해서도 금방 불이 붙긴 한데 유지를 못합니다. 유지를 못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펌핑이 할 수 있는 체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료탱크를 3으로 봤을 때 기름을 2 넣고 1 빈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120 각도로 숙여가지고 기름이 나올랑말랑 정도인 상태의 기름을 넣으면 연후에 펌핑을 이 바이퍼라이저 계열들 같은 경우는 50번에서 55번, 60번 정도 못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게이지상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한 1바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되게 조용한 랜턴이고 바이퍼라이저 자체가 큰 소음을 내지 않는 랜턴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다가 소음을 들어보면 부드럽게 쉬 하고 나간다라면 그게 된 거고, 약간 불규칙하거나 그런다라면 한번 천공 작업을 해주시고, 그 후에도 약간 좀 불빛이 깜빡거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가 펌핑을 조금 더 해주시면 됩니다. 압력 게이지가 달려 있다라면 충분히 그 게이지를 보고 이제 유출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없는 계열들의 바이퍼라이저 계열들은 그런 식으로 120 각도로 숙였을 때 기름이 나올 정도 되고 다시 내린 다음에 추가적으로 빈 공간이 생겨놓고 의도적으로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펌핑을 하는 겁니다. 50번 정도. 그리고 사용을 하시고 예열을 된 상태에서 불을 막고 이제 불을 켜신다면, 펌핑을 해서 불을 켠 다음에 끌 때는 똑같이 이 마개 자체가 하나의 펌핑 로드 때도 되지만 압력 밸브일 수도 있으니까 얘를 돌려서 해서 기체를 빼버리면 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당부를 드리자면, 가솔린 랜턴은 얘를 열어가지고 이 에어 밸브든 뭘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압력을 빼게 되면 그 유증기가 올라오다가 불이 부터 터질 수 있으니까, 등유 랜턴하고 가솔린 랜턴은 켜고 끄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